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베네가에서 약 5km 떨어진 네더필드에 부유한 총각 빅리가 이사를 오게 되는데, 이 소식은 오직 딸 5을 좋은 데 시집 보내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베넷 부인을 흥분시킵니다. 캬, 잘생긴 총각이래. 베넷 부인은 금방이라도 그 총각과 자기 집 딸 중 하나가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는데, 빅리는 부자일 뿐 아니라 잘생기고 신사다우며 성격도 좋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이사 후 누이 캐롤라인, 친구 다하시와 메리튼에서 열린 무도회에 참석합니다. 거기서 베넷가의 맏딸인 제인에게 마음이 가서 오호! 유일하게 제인과만 2번 춤을 추는데 제인도 빅리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하루는 빅리의 누이 캐롤라인으로부터 제인에게 네더필드로 놀러오라는 편지가 오는데, 곧 비가 올 것 같았으나 베넷 부인은 제인을 네더필드에 오래 있게 하여 빅리와 엮어보려는 의도로 마차를 내주지 않고 말을 타고 가라고 합니다. 잘해. 베넷 부인의 소원대로 말을 타고 가다 비를 만난 제인은 감기에 걸려 집으로 바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고, 언니를 사랑하는 둘째 엘리자베스는 언니가 걱정되어 다음날 진흙탕길을 걸어서 네더필드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엘리자베스는 빅리의 누이들이 앞에서는 제인을 걱정하는 듯하나 돌아서면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을 발견하지만 빅리는 일관되게 제인을 걱정해줍니다. 네더필드를 방문한 베넷 부인과 동생 키티, 리디아의 교양 없는 모습에도 빅리의 이런 태도가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엘리자베스는 빅리가 제인을 사랑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빅리는 제인이 쾌유하면 네더필드에서 무도회를 열겠다고 했고, 무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둘 사이가 예사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문제는 베넷 부인과 나머지 3딸들 그리고 아버지까지 빅리의 가족과 다하시가 보기에 매우 교양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베넷 부인은 대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빅리가 곧 제인과 결혼할 것이라고 떠들었으며, 셋째 메리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되도 않는 노래를 불렀고, 아버지는 그런 셋째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었으며, 키티와 리디아의 경박함은 도를 넘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이 삐야! 무도회 다음날 빅리와 나머지 식구들은 런던으로 떠나며 빅리의 누이 캐롤라인은 편지를 남겼는데, 다시 네더필드로 돌아올 기약은 없다는 것과 빅리가 다하시의 여동생을 흠모하여 조만간 두 집안이 결합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빅리의 절친 다하시는 빅리보다 2배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유한 청년으로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기품이 고상하여 메리튼 무도회에서 한순간에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다하시는 낯선 사람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오만하고 까다로운 그의 태도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주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빅리가 엘리자베스와 춤을 추기를 권하자 거절했는데, 그것을 엘리자베스는 바로 곁에서 듣게 되었고, 그녀는 그를 오만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흥, 재수없어. 그런데 빅리의 누이들과 베넷가의 딸들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다하시의 눈에 엘리자베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제인을 염려하여 진흙탕길을 한숨에 달려오는 모습이나 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굽실대지 않고 자기 주장을 솔직하고 논리적이며 당당하게 내놓는 모습 등에 조금씩 반하게 됩니다. 한 번은 빅리의 저택에서 대화 중 다하시는 자신이 양보나 타협을 잘 못하며 다른 이의 잘못이나 어리석음을 잊지 않고 자신을 해코지 한 사람도 잊지 않는다,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쉽게 바꾸지도 않고 화도 잘 내는 사람이다 등 자신의 속내를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에 대한 자신의 관심에 불안을 느껴 그녀가 하루라도 빨리 떠나려고 할 때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속한 베넷가의 사람들이 자기와 격이 맞지 않고, 따라서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한편 엘리자베스는 손님 콜린스 목사와 함께 메리튼 이모집에 가던 중 위컴이라는 장교를 만났고, 거기를 지나던 다하시가 위컴을 보고 얼굴빛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컴은 매우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으로 좋은 인상이어서 그녀는 다하시가 왜 위컴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궁금하였습니다. 쟤 왜 저래? 마침 위컴과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다하시의 재산 관리인이었고, 다하시의 아버지는 자신을 아껴서 자기가 성직자가 되도록 유언했으나 다하시가 그것을 방해하였다고 말하며 다하시의 여동생에 대해 악의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빅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몹쓸 사람을 절친으로 여길 수 있는지 의문이었고, 그에 대해 위컴은 다하시가 상대방의 신분과 재산에 따라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엘리자베스의 다하시에 대한 편견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베넷 부인이 딸들의 결혼에 집착하는 이유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죽고 나면 집과 땅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산이 먼 친척에게 돌아가기 때문인데, 그 친척이 바로 콜린스 목사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법은 아들에게만 상속이 가능했고, 아들이 없으면 딸 대신 친척에게 상속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베넷가의 딸들 중 한 명과 결혼하여 나름 재산을 물려받는 것에 대한 보답을 할 생각으로 베넷가를 방문하였는데, 그는 타고난 아점꾼으로 자신을 헌스포드의 목사로 추천한 로징스 저택의 안주인 캐서린 부인의 말이라면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말씀만 하십시오. 콜린스는 처음에 딸들 중 가장 미인인 제인에게 마음이 갔으나, 제인은 이미 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엘리자베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콜린스는 자신이 가질 재산과 성직자로서의 권위로 자신의 차 그녀에게 청혼을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어 거절을 합니다. 콜린스는 청혼을 받은 여자들이 의례상으로 거절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다시 또다시 청혼을 합니다. 결혼해요. 싫어요. 결혼해요. 싫어요. 결혼해요. 싫어요. 결혼해요. 싫다니까요. 그 과정을 본 베넷 부인은 엘리자베스를 설득하라며 남편에게 야단했고, 베넷은 엘리자베스에게 만약 콜린스와 결혼을 하겠다면 그녀와 인연을 끊겠다며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난리통에 엘리자베스의 친구 샬럿이 베넷가를 방문하여 그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 샬럿은 교양도 있고 영리하지만 앞으로 물려받을 재산도 거의 없는 27의 노처녀의 미인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사랑해야만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란 전적으로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샬럿은 엘리자베스에게 퇴짜를 받은 콜린스를 어쩌면 자신의 배필이 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그런 그녀에게 콜린스는 초고속으로 청혼을 하며 그녀는 매우 감지덕지하게 그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샬럿이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사실에 엘리자베스는 친구에게 실망을 하고, 베넷 부인은 이 사단을 만든 엘리자베스에게 분노가 치밀었으며 남편이 죽으면 샬럿이 자기 집의 주인이 된다는 상상에 괴로워합니다. 빅리와 함께 런던으로 떠난 캐롤라인으로부터 제인에게 편지가 왔는데, 자신들은 런던에서 겨울을 날 거라고 했습니다. 오빠인 빅리는 다하시의 집에 머물고 있으며 오빠가 다하시의 여동생에게 관심이 많다는 내용이 재차 쓰여 있었습니다. 제인은 담담했으나 엘리자베스는 빅리의 누이들과 다하시가 빅리의 마음을 돌려놓아 언니까지 불행해진다고 생각했고, 거기다 사교성 좋은 위컴은 가는 데마다 다하시를 나쁘게 소문내고 있었기에 다하시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감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다시 이 나쁜 놈아. 하지만 정작 제인은 빅리가 정말로 자기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랑을 지킬 것이며, 다하시나 그의 누이들에 대한 비난은 오히려 자기를 속상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자베스를 타이릅니다. 그 무렵 런던에 사는 외삼촌 내외가 베넷가를 방문하였고, 외숙모의 제안으로 제인은 그들과 런던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인은 빅리가 누이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캐롤라인을 친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런던에 가서 그녀를 방문했지만, 캐롤라인은 제인에게 4주가 지나도록 빅리에 대해 함구하였으며 나중엔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거라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런 캐롤라인을 보며 제인은 엘리자베스의 의심이 맞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빅리를 만날 것이란 기대를 포기했습니다. 빅리에 대한 제인의 애정은 진실한 첫사랑이었기에 그녀는 매우 상심하였습니다. 제인이 런던에 가 있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콜린스 목사 내외의 초대, 정확히 말하자면 친구 샬럿의 초대로 헌스포드를 방문합니다. 엘리자베스는 헌스포드에 도착한 다음날 로징스 저택 캐서린 부인의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는데, 초대된 사람들은 부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할 말도 제대로 못했으나 엘리자베스만큼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서슴없이 하며 부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다하시가 헌스포드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 다하시는 캐서린 부인의 조카였습니다. 다하시는 자기 누이의 후견인인 피츠 윌리엄 대령과 방문했는데, 찰럿은 그들이 엘리자베스를 보기 위해 왔음을 알아차렸고, 다만 다하시는 별 말도 없는 데다 엘리자베스를 향한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어서 찰럿은 의아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피츠 윌리엄 대령은 매우 신사답고 누구에게나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라 엘리자베스의 마음에 들어서 로징스에 초대가 될 때면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엘리자베스에게 피아노 연주를 부탁했는데,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녀 곁으로 다하시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녀는 피츠 윌리엄 대령에게 다하시가 무도회에서 얼마나 밀상이었는지를 폭로했는데, 다하시는 자신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변명했고, 그녀는 자신의 피아노 연주 솜씨가 별로지만 타고난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노력하지 않아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하시가 자신의 결점을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것을 비꼬았습니다. 그렇게 엘리자베스로부터 홀대를 받았음에도 다하시는 자주 그녀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한 번은 피츠 윌리엄 대령과 산책을 하다가 다하시가 최근 한 친구의 잘못된 결정을 막아주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녀는 그것이 바로 빅리와 제인의 이야기임을 알아차렸고, 그 때문에 화가 나서 심한 두통으로 로징스의 저녁 초대에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런 그녀를 보기 위해 다하시가 찾아와서는 잠시 안부를 묻고는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며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그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너무도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다하시는 그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은 자신의 이성과 인격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눌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자신이 사랑할 만한 집안의 여자가 아니었기에 감정을 최대한 억눌러 보려고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매우 정중하고 단호하게 그의 청혼을 거절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에게 호감을 가져달라고 한 적이 없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언니의 행복을